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국내 개발자 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락입니다. 이번 파이콘 2021에서 이렇게 세션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클라우드에서 과연 파이썬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세션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후원사 세션인 만큼 애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채롭게 살펴보는 식으로 이번 세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션은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요. 먼저 로컬 환경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먼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랬을 때 클라우드가 과연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오늘날과 같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이썬을 어떻게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데모와 함께 간단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로컬 환경에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시작하는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앱을 활용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아니면 머신러닝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선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로컬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부터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뭐 오픈소스 세계인 만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환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파이썬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많은 분들은 보통 웹앱을 개발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장고라든가 플라스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어떻게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해서 웹앱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뭐 제가 추천하는 부분은요. 로컬에서 아무래도 실행하고 디버깅하는 부분이 잘 되어야 그 이후에 배포가 잘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셋업할 때 뭐 VEMV, 버추얼 EMV 같이 환경을 맞춰주는 부분,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ID를 통해서 기본적인 걸 보다 잘 점검하고 가시는 여러 가지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영문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한 환경 개발이 특히 이제 넘파이, 사이파이와 같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뭐 기본적인 행렬 연산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정말 파이썬에서 과학자 분들을 위해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뒷받침되면서 주피터 노트북 같이 이제 일종의 이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본즉 답이라고 치면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파이썬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정말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주피터 노트북이 자동 연동이 돼서 결과를 바로 오른쪽에서 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여기 있는 링크를 사용해서 클릭하셔서 영문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파이썬 하면은 저도 뭐 인터넷에 그때 많이 검색해 보진 않았었지만요. 그때 파이썬이 뭔지도 잘 몰랐었고 이제 그 당시는 일종의 이렇게 파이썬이 몬티 파이썬이라는 배우도 있어가서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영화가 나오는 뭐 TV 드라마가 영국 쪽인데 이쪽 드라마가 먼저 나오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파이썬 검색하면은 뭐 위키피디아부터 많은 부분에서 파이썬이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가 먼저 나오게 되죠. 클라우드도 사전 측정이가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먼저 연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IT 세계에서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구름과 같은 곳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상을 하게 돼요. 파이썬이 발전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대중화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클라우드도 역시 점점 대중화가 되었고 클라우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부분을 저는 오늘 세션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뭐 서버 환경, 개인 PC 환경에서 이렇게 직접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직접 인프라를 관리하던 부분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즉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본연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가상머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부분, 서버리스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서버가 실제로 존재하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AI, 데브옵스, ML과 옵스, 오퍼레이션스의 만남에서 ML옵스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이 오늘날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 클라우드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이때 클라우드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지금 2000년대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오늘날과 같이 클라우드 개념이 대두가 되지 않았고요. 이때는 거의 가상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인데 점점 가상화가 대두가 되면서 VM웨어 아니면은 2006년에 AWS에서 이제 IaaS,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하게 됐고요. 그 뭐 파스도 등장을 2009년에 헤로쿠에서 등장했고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클라우드를 직접 오픈소스 구축할 수 있는 이아스도 구축할 수 있는 오픈스택, 파스를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파운더리부터 등장하면서 클라우드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2013년도에 컨테이너 도커 기술이 크게 소개가 되고 파이콘에서도 발표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이라고 하는 게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봉인의 장점을 더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요. 어플리케이션을 무거운 하나의 단위가 아닌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서 작은 단위만 필요할 때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요. 이렇게 동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잘 해서 클라우드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하느냐가 클라우드에서 오늘날에 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때 저는 클라우드에서 파이썬을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세 가지 분류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다양한 클라우드 옵션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부분을 소개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SDK 및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잘 선택해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다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는 부분은요. 항상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뭔가 구현을 할 때 IT 세계에서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실천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클라우드를 떠나서 기초를 다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 뭐 파이썬 기초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로컬 환경에서 구동되는 게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대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지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파이썬의 가상 환경을 관리하는 이제 예전에 파이썬 2점 버전대에서는 버추얼 ENV도 불리던 게 이제는 VENV에서 모듈이 파이썬 3에서는 기본으로 포함되었는데요. 이 VENV로 가상 환경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requirements.txt를 통해서 PYPI, 그 PIP도 패키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전 충돌 없이 버전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검색이라든가 이런 문법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파일 린트 같은 걸 잘 활용하시는 부분, 이런 기초적인 부분만 잘 하시더라도요, 로컬에 있는 실수가 클라우드에서 반복되지 않고 로컬 실수도 많이 줄어들고 클라우드와 동일한 환경을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 똑같은 환경에서 재현이 되고요. 이 부분이 요즘에는 컨테이너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일한 환경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요, 이 여러 가지 컨테이너 환경에서 원격 개발을 위한 대부 컨테이너라는 어떤 기능이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링크를 추후 발표 자료로 액세스를 통해서 참고하신다면요. 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버추얼 ENV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요. python.org에서 여러분들이 튜토리얼 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영문으로 이제 영상이 지금 뭐 몇십 편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비기너를 위한 파이썬에서 44편이 있고 이제 그 이상의 뭔가 파이썬을 배우기 위한 또 20편의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요. 커뮤니티에 공개를 한 무료 비디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요 비디오도 참고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클라우드에서 배포하고 사용을 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예전에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가상머신만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가상머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도 많이 생각하고요. 서벌리스에 대한 이 옵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옵션들을요, 여러분들이 확장성, 유연성, 그리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즉, 가용성이 99%냐, 99.999%냐에 따라서 그게 1년을 기준으로, 365일을 기준으로 보면요.
99%와 99.99% 아니면 99.99999% 천지 차이거든요. 그 시간으로 따지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클라우드 옵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안정을 더 보장하고 가격을 비용을 더 지불하느냐 아니면은 안정성이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의 다른 옵션을 통해서 또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을 잘 하시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때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위한 몇 가지 제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이썬으로 어떤 걸 구동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옵션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종류를 조금 더 잘 파악하실 수 있고 베스트 서비스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적절한 라이브러리와 SDK 선택 및 활용하시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클라우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라이브러리를 잘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당연히 애저 SDK에서 파이썬으로 된 거를 사용하시면 더 편할 텐데요.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나름의 또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라든가 SDK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파이콘 2020에서도 이렇게 뭐 애저 SDK를 사용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일반적인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소개를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애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클라우드 옵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데모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데모 화면에서는 제가 6가지로 나눠서 데모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 가상 머신을 생각하지요. 애저에서는요, 가상 머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분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리눅스도 선택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버추얼 머신을 미리 패키징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애저에서 리소스 만들기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DSVM으로 검색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우분투 18.04 그리고 윈도우즈 2019화는 우분투 기반과 윈도우즈 기반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분투 선택했다라고 하면요. 만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격이 대충 이제 4개의 가상 CPU와 16GB 메모리가 있을 때 대략 비용이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15만 7천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머신은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만드신다면요. 이렇게 SSH 커넥션 접속을 통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키를 받으셨다면은 이렇게 키 파일을 통해서 미리 지정한 사용자 이름을 통해서 우분투 가상 머신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루트 사용자가 한번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파이썬 3.8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PIP 프리즈 하게 되면은 현재 사전에 설치된 라이브러리들이 정말 다양하게 요 정도 설치돼 있으면 뭐 사이킥부터 뭐 기본적인 뭐 사이파이 그리고 파이썬과 관련된 어떤 파이큐티부터 뭐 JWT에서 제이슨 잘 보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넘파이 뭐 예, 여러 가지 뭐 오닉스에서 AI에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응용성을 위한 뭐 라이브러리 주피터 많은 부분이 기본 설치가 돼 있어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우분투 기반의 가상 머신을 쓰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윈도우즈 가상 머신인데요. 이제 윈도우즈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연결을 클릭해서 SSH가 아닌 원격 데스크톱인 이 RDP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RDP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원격 데스크톱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심지어는 뭐 파이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이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에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아이디를 쓰실 수도 있고요. 파이썬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3.8.5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기본적인 아이디도 설치가 되어 있고 파이썬 같은 뭐 PIP 역시 프리즈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미리 정의된 가상 머신을 통해서 잘 활용하시는 부분도 되게 재미있게 파이썬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웹 앱을 사용하실 때는요, 여기 있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웹 앱이라는 솔루션이 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웹 앱은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장고나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만드실 때요. 이제 애저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상 머신이 실행이 되고 계속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웹앱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무료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요. 간단하게 뭔가 웹앱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요 무료 버전을 쓰실 수도 있고요. 베이직 같은 경우 개발 테스트를 위한 환경 같은 경우는 월 15,000원 정도. 그리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7,000원. 아까 15만 원보다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저렴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옵션을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클라우드 비용을 더 절약하고 보다 확장성 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저 웹앱을 제가 샘플로 여기 있는 장고로 된 앱을 한번 구동시켜 봤는데요. 이제 이 구동시켰을 때 장점이 지금 여기 있는 GitHub 레포지토리 보면요. requirements.txt 파일에 이렇게 장고가 현재 3.0.7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애저 웹앱을 만들고서 이 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리소스 생성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에 지금 보시면은 파이콘 2021이라는 웹 앱에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 전에 GitHub에서 여기 있는 저장소를 클론을 해오고요. 클론을 해온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을 애저의 웹앱 이제 앱 서비스 플러그인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배포를 시켰거든요. 그 전에 뭐 로그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요. 배포 결과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배포 로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requirement.txt 아까 지정했던 뭐 이제 장고 3.0.7, 피그먼트, 파이, 야물 이런 버전이 정확하게 딱 맞아서 설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requirement.txt라든가 이런 부분이 스탠다드가 돼서 클라우드 이 웹앱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제 설치를 해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버전이 동일한 버전이 클라우드에서 실행된다는 걸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로컬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로컬에서도 결과를 잘 확인하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한 버전에서 같이 실행된다는 부분을 더 보장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웹 앱을 활용하는 부분. 세 번째는요, 애저 펑션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서벌리스가 애저에서는 애저 펑션으로 불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새로 애저 펑션 앱을 만들게 되면요. 역시 여러분들이 호스팅 옵션, 다음 옵션에서 가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저에서는 이 펑션 앱이 세 가지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량 기준, 컨숨션 기준이냐, 아니면 프리미엄 전용으로 해서 서벌리스를 본격적으로 하시느냐, 아니면은 아까 웹앱에서 봤었던 앱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하게 가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컨숨션 베이스로 해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매월 100만 건까지는 기본 무료로 제공하고 있대요. 즉,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는 애저 펑션으로 해서 이렇게 이벤트가 뭔가 왔을 때 어떤 함수가 동작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하신다면요. 뭐 비용을 또 많이 절약할 수도 있겠고요. 더 최적화된 클라우드 옵션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애저 펑션을 하나 HTTP 트리거라고 해서 HTTP 요청이 왔을 때 처리하는 걸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하나 클릭해서 만들고 함수 URL 가져오게 하면은 이렇게 디폴트로 펑션 키 요 URL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실행하게 되면은 HTTP 트리거가 잘 실행이 되고 네임을 이렇게 아규먼트 입력한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물음표에서 네임을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력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파이콘 KI 2021로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다음과 같이 요 함수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HTTP 트리거 작성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deploy to function 앱을 통해서 아까 애저 익스텐션으로 확장팩으로 해서 앱 서비스 했던 것처럼요. 애저 펑션도 익스텐션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포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저 펑션 같은 경우는요. 뭔가 이벤트 드리븐으로
뭔가 요청이 왔을 때 함수 단위로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요 애저 펑션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데모는요. 애저 스태틱 웹앱입니다. 정적 웹앱이라고 불리는데요. 정적 웹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잘 관리되는 HTML 템플릿이라든가 테마를 잘 활용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HTML이라든가 스타일 시트, 이미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정적인 리소스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정적인 파일을 호스팅하기 때문에 비교적 뭐 장고라든가 플라스크 같은 동적인 게 실행이 안 돼도 정적인 내용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앱을 디자인하신다면요. 요 정적 웹앱이 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정적 웹앱은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땐 무료고 프로덕션용을 사용하실 때만 표준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시면 돼요. 그래서 GitHub하고 연동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GitHub하고 연동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제가 GitHub으로 사이트 하나 연동시켜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클릭해서 리소스를 붙이게 되면은 파이콘 2021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2021로 플리캐스트가 방금 머지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코드 스페이스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코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github.com 렉터 파이콘 KR이라고 하는 요 리포지토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드 스페이스를 사용하신다면요. 여기서 이렇게 브랜치를 누르시거나 하면요. 요 부분으로 바로 가서 리소스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정적 웹의 가장 큰 장점은요. GitHub와 연동이 된다고 했는데요. GitHub와 어떻게 연동되냐면요. .github의 워크플로스라는 디렉토리에 요 야물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중요한 키 정보에 대해서는 GitHub에서 요 세팅에 가보시면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의 토큰 키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요 내용을 제가 업데이트만 할 수 있지 볼 수는 없어요. 요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은요. 여기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야물 파일이 GitHub 액션에 대한 정의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GitHub 액션과 정의가 돼서 CI/CD와 연동이 돼서 누군가가 플리캐스트를 올렸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클릭해도 나오진 않을 건데 왜냐면은 플리캐스트가 이미 머지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기본적인 부분, 예를 들면 레이아웃에서 카피라이트 2021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for 파이콘 코디아 뭐 이렇게 한번 하단 부분만 바꿔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브랜치에서 뭐 후터 브랜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커밋 메시지로 해서 하나 추가하고서 뭐 후터 체인지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커밋을 만들고 이 부분을 코드 스페이스에서 바로 한번 제가 플리캐스트를 만들어서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브랜치 퍼블리시하고 플리캐스트 만들기 하게 되면요. GitHub에 이제 잠시 기다리면은 플리캐스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부분을 제가 플리캐스트 탭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가 이렇게 나왔죠. 이 플리캐스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애저 스태틱 웹이 CI/CD가 실행이 되면서요. 배포가 되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웹 UI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적 콘텐츠가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빌드가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들요. 로컬 환경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런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디프화된 환경인데 제가 렉터라는 커맨드로 이제 뭐 버추얼 env로 라이브러리를 이제 렉터를 이미 설치를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콘텐츠 예, 빠져나가야 되네요. 요 상위 폴더에서 콘텐츠를 빌드한 다음에 요 결과가 사이트 이렇게 폴더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HTML이라는 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렌더링이 되는 건데 GitHub 액션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빌드업이 되면서 배포가 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HTML을 결국은 잘 빌드가 돼서 결과가 이제 업로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업로드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잠시 기다리시면은 이 부분이 완료가 돼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 로컬에서 작업하는 부분이
CI/CD를 통해서 자동으로 빌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클릭해서 여기 지금 여기 사이트가 다시 나왔죠. 그래서 요 사이트 클릭하면은 이렇게 파이콘 코리아로 밑에 바뀐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적 웹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쿠버네티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장고 앱이라든가 이런 거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셨을 때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와 연동지어서 관리를 보다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개의 노드가 실행 중이고 현재 지금 2개가 쿠버시티에 파드라고 하면요. 현재 요 장고 앱이 2개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요 부분이 현재 야물 파일로 해서 장고 앱 파일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 문법으로 정의하게 되면요. 애저에서 지원하는 쿠버네티스에서 지원하는 로드 밸런스와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로드 밸런싱까지 담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트래픽이 가고 이쪽으로 트래픽이 가는 부분을 자동으로 셀렉을 해주게 되고요. 쿠버네티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스케일링을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배포가 돼서 2개가 파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요 배포 단위를 리플리카를 하나로 바꾸게 되면요. 기다리면은 하나가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잠시 기다리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2개 실행되는 거를 하나로 줄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다시 2개로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2개로 늘리시면요. 이제 터미네이팅 되는 거는 이제 중단이 될 테고 하나가 또 이게 실행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종료가 잘 되고서 또 펜딩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실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지금은 데모로 간단하게 1개, 2개만 보여드렸는데 뭐 10개건 20개건 또 로드 밸런스와 자동으로 연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인프라 관점에서 쿠버네티스에서는 파이썬의 앱을 컨테이너화가 되어 있을 때 관리하기가 되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자습서 튜토리얼을 사용해서 제가 기본적인 데모를 이렇게 로드 밸런스로 해서 잘 동작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애저에서 있는 로드 밸런스 자원과 동적으로 연동이 돼서 이렇게 뭐 8.1 포트라든가 방화벽도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식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데모는 여러분들이 AI를 파이썬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뭐 이렇게 AI 하나하나를 다 구현을 하시지 않고요.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API를 통해서 콜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애저에서는 그렇게 해서 API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엔드포인트를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직접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는 화면처럼요. 이렇게 리퀘스트 같은 걸 기본적인 걸 통해서 API 호출을 해서 API 키와 함께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파이썬에서 뭐 이제 페이스 API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6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얼굴 위치가 인식돼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을 API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리소스를 만약에 직접 여러분들이 AI를 직접 구현하신다고 하면요. 애저에 있는 이 머신러닝 서비스인 이 기계학습을 직접 사용하시면요. 전용 스튜디오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컴퓨팅 리소스를 통해서 노트북을 직접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동작하는 걸 로컬 환경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도 되고요. 또 오토 ML이라든가 이제 ML 옵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실험 단위로 관리하고 파이프라인으로 관리할지 또 그에 관련된 데이터 세트는 어떤 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토탈 솔루션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어서 요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오늘 세션은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요. 애저 클라우드를 예시로 해서 다양한 부분을 데모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부스에서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애저와 관련돼서 파이썬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 이제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